네, 수영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선무도 강남 명상 요가센터 대표로 계시는 최이걸 지도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마 저희 그 초대석 시간에 불교계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다양한 분들 모시지만은 이 제가불자님들이 나오시는 케이스가 좀 드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오늘은 좀 뭔가 다른데 그러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일단은 저희 방송 보시는 TV로 보시는 분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특별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한 길을 네.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나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연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입고 계신 옷에 보면은 네. 선무도라고 이렇게 네, 우리말로 네, 이렇게 한글로 써 있고요. 네. 옷소매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꽃이 옷소매요? 이쪽에 보니까 꽃이 수가 놓여져 있어서 너무 또 네. 예쁘다, 센스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어떤 분이 이걸 해주셨는데 꽃을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좋은데요. 또 해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럼 수련하실 때 입으시는 네, 지도복으로. 네, 네. 일단은 선무도 들으면 네. 일단 뭔가 무술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네, 분도 네. 계실 것 같고요. 네, 네. 또 불교 쪽에서 바라봐서는 선무도 불교랑 연관 있는 거잖아. 네. 나 그거 알아. 옛날에 네. 뭐 다큐멘터리도 봤던 적 있어. 막 이런 네, 분들도 네. 계실 것 네. 같아요. 선무도를 일단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네. 소개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선무도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소림사, 무술, 네. 뭐 이런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정답. 네. 골굴사. 골굴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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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선무도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본래 이름이 불교 금강영관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불교 금강영관. 금강영관이요? 네, 네. 이게 선무도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어렵죠. 네, 선무도라는 이름으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스님께서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불교 금강영관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네. 일반인들에게 참선과 뭔가 연관을 지으면서 무술로서 가는 도의 길이다. 그렇죠. 이제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불교 금강영관. 네. 결국에 불교에서 나온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불교라는 얘기를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불교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이 되는 아주 스님의 탁월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궁금한 게 물론 검색해보면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골굴사 말씀을 주셨잖아요. 골굴사에 우리 또 적자, 운자 스님께서 이 선무도를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조가 골굴사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골굴사가 선무도라는 이름은 이제 적은 스님이 원조시고 불교 금강영관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위에 스승님께서 부산 범의사의 양자 익자 스님께서 지금은 열반을 하셨는데 이제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불교 금강영관으로 하자 했는데 좀 더 대중화를 위해서 선무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뭐 만들어지고 정리가 된 그런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수행하시는 분들도 법사님이라고 이렇게 지도법사라고 표현을 하는 그건가 보네요. 뭐 선무도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스님께서 법사 칭호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불교적 지식은 많지 않지만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주.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세계 명상센터 참불선언에서 또 지도하고 계시고요. 동국대학교 부설 미래융합교육원에서도 연을 맺고 계시고 또 이제 봉은사에서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도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 사찰과 그 종립학교와 이런 곳에서 이제 지도를 하고 계시나 보네요. 자, 그러면은 왜 선무도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방편이죠 모든 것이. 네, 그 부처님께서도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예, 대기설법을 하셨듯이 맞춤설법을 그렇죠. 하신 것처럼 예. 네. 우리의 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개개인마다 수행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불교 수행의 체계는 이게 37보리분법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37보리분법이라는 것은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37가지의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법, 예,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말합니다. 그 정점에 뭔가 있는가 하면은 8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정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10가지 모임경에서 8정도를 이루면 지혜와 해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8정도가 있으면 불교고 8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8정도에 도달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바로 신수신법, 이 사념처 수행이 됩니다. 네. 그 위에 이제 사정건, 사신족, 오건오력, 칠각지, 8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그 선무도가 이제 그 사념처 수행을 바탕으로 모든 움직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굴사 있을 때는 제가 이러한 어떤 사념처의 개념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호흡만 바라보는 움직임에 따라서 호흡만 바라보는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할 때에 그 행선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고요함 속으로 그냥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교학적인 어떠한 이론을 배운 게 아니라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 단계적으로 이 사념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무도가 아주 수승한 수행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왜 그 근기 따라서 사실 수행법도 달라진다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네네. 산을 정상을 올라가야 되지만은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사람, 서쪽에서 올라가는 사람, 개울 따라 올라가는 사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분들께 어떤 근기를 가진 분들이 선무도 수행을 하시면은 좀 더 수행의 단계가 빨리빨리 높아질 수 있다고 여태까지 지도를 하시면서 보시니까 네네. 좀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어떤 원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원력을 갖고 그렇죠. 있느냐. 어떤 구도심 어떤 이런 마음이 강인한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힘든 일도 다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이렇게 오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선무도는 사실 그 누구나가 들어와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약한 사람부터 강한 사람까지 다양하게 누구나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구도심, 어떤 원력을 갖고 있느냐. 예,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선무도 하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골굴사 그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또 신비롭게 다뤄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종로일원에서 서울 종로일원에서 연등축제를 할 때 항상 선무도 이제 법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법사님을 위시해서 그 수련생들이 선무도 시범을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진행을 하면서 그 고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천천히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 특이하다. 그런데 소림사와는 뭐가 다를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만 했었거든요.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선무도는 그런 무도라고 일단은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벽돌 깨는 거, 내지는 뭐 이렇게 막 산을 막 타고 막 휙휙 날아다니는 거 이런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일단 우리는 무도라는 이름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선무도는 어떤 마음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될지. 그 선무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련 체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선무도를 조화의 극치라고 합니다. 조화의 극치다. 너무 조화로워요. 정적인 수련과 동적인 수련을 이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몸을 고르는 조신, 또 호흡을 고르는 조식,
조신, 조식. 그렇죠. 네. 예, 마음을 고르는 조심. 이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이제 균형이 저절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렇게 뭔가 참선 수행이라든가 호흡을 그렇죠. 관하는 그런 네네. 수행이라든가 네네. 그 불교적인 어떤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행법들도 다 함께 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움직이는 동적인 네. 수행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선무도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처럼 불교의 어떤 이론을 갖다가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뭔가를 깨닫게 되더라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어려워요. 사실은 그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하면 연불 수행하시는 분들,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 또 뭐 절 수행하시는 분들, 행선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무도를 한 번쯤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볼 만하다. 결국은 뭐 몸으로 하는 거니까 좌선을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네. 뭐 절수행을 하든지 뭘 해도 그 안에는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도 네.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통력이 있는 그런 그 약간 그런 무술 소림 그 18나한장 뭐 이런 컨셉을 자꾸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런 생각을 좀 선입견을 버리고서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건 이제 기질 따라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런 걸 또 추구하시고 그 무도를 배우고 싶어서 골골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제접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강하게 더 강하게 해서 이제 무언가를 좀 암안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끔 자기가 우쭐한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또 얻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리고 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무도 말 그대로 그 무도를 익혀서 누군가를 제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항복받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죠. 선무도의 기본이다. 그렇죠. 외부에 있는 적을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것보다 내부의 적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게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수련을 하시는 수련생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뭐 초등학생부터 해서 80대 넘으신 어르신도 있습니다. 어릴수록 잘합니까? 연세가 있으실수록 잘하십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어린 친구들이 잘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몸을 보면은 수련장에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중에 몸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20대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80대 어르신이 더욱더 열심히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잘 하더라고요. 근데 20대 정말 너무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허리도 다 굽고 몸이 굳어 있는 그 정도가 80대 어르신을 능가해 버립니다. 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거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사회적 어떤 문화적 이 컴퓨터 앞에 책상 앞에 앉아서 자연으로 나가서 뭔가 이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그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20대까지는 그래도 타고난 어떤 건강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되면 이제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 것뿐이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은 게 현대 20대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혼자 보내면 안 가니까 함께 다니시는 그러면서 부모님도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20대가 가장 안 좋다라는 그 말씀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내 몸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는 그냥 정신없이 뭔가에 홀려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불교 금강 연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리가 되고 선무도로 발전을 했지만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어떤 근간을 찾을 수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불교 수행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수행법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가 들어온 계기가 삼국시대에 이제 호국 불교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발전되었다고도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원강 세속오계로 유명한 원강법사, 또 그 스님들이 화랑들의 교학과 무술을 지도했던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려 시대로 오면서 항마군이라는 그 성군 그 집단이 있습니다. 정규군에 포함되어 가지고 거란과 몽고에 또 대항을 했고. 또 조선 시대에 넘어오면서는 이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그 법맥이 성병제도로 내려오다가 이제 1894년 갑우경장 때 폐지되었습니다.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한 120년 좀 더 됩니다. 그렇게 폐지되고 나서 일제 강점기 때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소실되었던 전통 불교 이렇게 문화가 1960년대 양익 대종사께서 이거를 이제 노선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리고 간법유의 그 수행법을 집대성해서 그 당시 금강영관 연수원을 여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이신 골굴사 저군 큰 스님께서 대금강문이라는 문호를 이제 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84년도부터 이게 선무도라는 이름으로 또 대중 포교와 사회 체육의 또 일환으로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 불가에서 스님들께서 이 몸을 또 단련하고 하면서 익히던 어떤 무술과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명맥이 이어져 오다가 소실되었던 것들을 다시 살려낸.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가 봐요. 지금 뭐 한 70대 막 이런 우리 어른 스님들 말씀 듣다 보면은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 선방에서 한창 그 수선한거 하시던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럼 지대방에 모이게 되면은 정말로 뭐 도움닫기도 없이 펄쩍 뛰어가지고서는 대들보를 차는 스님이 있었다. 하룻밤새 태백산맥을 넘어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스님들이 있었다. 그 뭐 누가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좀 불량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손 하나로 손목 한번 잡아가지고 제압하는 그런 스님들이 계셨다. 이런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면면이 굉장히 개별적으로는 이어져 왔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호국 불교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교적인 수행의 어떤 그 바탕 위에서 어떤 호국의 어떤 그 마음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의 되살려서 선무도.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선무도는 현대적으로 어떤 수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단계를 밟아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데 앉아서 하는 좌간, 그다음에 서서 하는 입관, 그다음에 움직이면서 하는 행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앉고 서고 움직이고. 근데 그게 앉고 서고 움직이는데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앉아서도 또 정적인 게 있고 동적인 게 있고 또 서서도 정적인 게 있고 동적인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조화롭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그러면은 수련 하루의 수련은 그 수련생분들이랑 뭐 1시간, 2시간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그럼 중에서 이제 그 비율은 다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체조 요가, 기본 몸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공, 뭐 무술, 이렇게 명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명상으로 마무리. 그렇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명상으로 시작해서 명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선무도. 마치 그 워밍업 해가지고 쿨다운 하는 것처럼 명상으로 다 끌어올려서 다시 명상으로 마무리하면서 가라앉히는. 그렇죠. 어떤 운동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른 타 운동을 보더라도 이렇게 명상으로 시작해서 정점을 찍고 다시 명상으로 고요하게 갈무리 짓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좀 무식한 얘기지만 태권도는 뭐 이렇게 검은 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무도는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선무도도 태권도처럼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을 해서 한 1년 정도 수련을 하면은 이제 1단을 볼 수 있는 1단. 자격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그럼 시험을 봐야 되는 골굴사 가서 직접 골굴사 가서 직접 예, 스님 앞에서 그 이제 배운 거를 이제 펼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단위 주어지고 그다음에 일단 따고 나서 한 2년 정도 또 이렇게 수련을 하고 나면은 또 2단을 딸 수 있는 2단 따고 나서 또 한 3년 정도 더 수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3단을 볼 수 있고. 그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참선은 앉아서 명상 한 5분 10분 하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과연 선무도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일까? 뭐 내지는 내가 하면 뭔가 효과가 있을까?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골굴사까지 못 간다. 그냥 맨날 왜 그래서 요새 그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뭐 이렇게 책상 앞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지는 뭐 사무실에서 잠시 짬을 내서 뭐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 이제 움직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움직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조건을 자꾸 다세요. 숨만 쉬고 싶은 약간 그렇죠. 좀 자기가 움직이는 일상의 삶에 무언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그것도 규칙적으로 뭔가를 맞습니다. 꾸준히 한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공감이 갑니다. 지금 말씀에. 대부분이 뭐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운동을 규칙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방송에 이렇게 모처럼 오셨으니까 죄송해요. 자꾸 간단한 것만 찾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선무도 중에서 이제 선호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호흡법. 이 선호흡이라는 것은 호흡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은 덜숨, 부교감신경은 날숨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날숨을 잘 쉬어주시면은 하고 이렇게 내뱉는 명상이 명상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교감신경을 좀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선무도의 선호흡법, 삼토식이라고 합니다. 삼토식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숨을 내쉬는 숨을 잘 못해요. 덜숨보다. 이유를 아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덜숨은 이 대기압에 의해서 저절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근데 토해내는 것은 무언가 근육의 작동이 있어야 돼요. 의식을 하고서는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숨을 못 들이셔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못 토해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날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시고 이렇게 심폐의 근육이 약해 있는 분들은 이 날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도 사실은 산소 결핍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려면은 내가 날숨을 다 토해낸 만큼 덜숨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바람일 중에서 첫째가 뭡니까? 보시바람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풀면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거를 못 하는 겁니다. 이 자기가 쉬는 숨부터 일단은 한번 제대로 내뱉어서 버려라. 그렇죠. 그러면 덜숨은 그거에 보답을 하듯이 나간 만큼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들이마시고 의식을 하고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선무도에서는 소리를 내는데 이와 이 사이로 이렇게 소리를 3번을 내십니다. 그럼 정식으로 한 번만 일단 좀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삼토식 한번 하는 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삼토식을 하기 전 원래는 자복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좌우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내쉬면서 우측을 쭉 늘리면서 우측 측면을 늘려주고 또 들이쉬고 내쉬며 좌우로 이완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팔을 움직여서 예, 좌우를 그다음에 등 뒤에 깍지 껴서 그다음에 깍지 끼면 쭉 가슴을 들어 올리죠. 등 뒤로 깍지 껴서 이렇게 등배지기 하듯이 좀 이렇게 쭉 그다음에 늘려주고요. 앞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머리가 바닥까지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양손을 무릎에 놓고 마찬가지 가슴을 펴듯이 쭉 상체를 늘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돌아오면은 이제 상하, 좌우, 앞뒤 이렇게 균형을 맞춥니다. 그 상태에서 고요하게 양손을 무릎에 놔도 되고 이렇게 선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숨을 들이쉴 때는 이 온 우주 법계에 맑은 광명이 맑은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의념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와 이 사이로 소리와 함께 내뱉을 때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탁한 기운들을 다 토해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토해내시면 됩니다. 그 하는 거를 3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하고서는 한 번에 길게 뽑으셨는데 그거를 3번 나눠서 다시 들으셔? 아니요. 다시 또 들으셨다가 그렇죠. 다시 또 내쉬고 또 들으시고 또 내쉬고 요 내용은 그 중국 천태 지휘대사의 천태 소지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무도는 부처님의 안반 수의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저 천태 지휘대사의 요 천태 소지간을 어떻게 보면 수행의 지침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들이마시는 순간 내쉬는 숨의 그 길이의 그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 처음에는 건가요? 이제 1대1로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날숨을 더 길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지 앉아서 호흡을 하는 거랑 선무도의 다양한 동작들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은 이 달라집니다. 산소의 어떤 그 흡입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율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흡만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무도에서는 위험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양하게 몸 수련을 하기 때문에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호흡을 관하는 어떤 그 수행법 아마 이런 저런 데서 아마 그 윗바사나라던가 뭐 등등등 한 번씩 또 맛보신 분들은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TV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법사님 시범을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그 같은 길이로 하고서는 내뱉는 것을 3번 연달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3토씩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군요.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고서 혼자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지도를 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나 뭐 호흡이라든가 죄송해요. 제가 무협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화인마라 그러죠. 혼자 함부로 수행하다 보면 주화인마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망가지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또 지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선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몸을 또 잘 다스리고 만들면서 호흡을 공부하는 그래서 명상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태권도는 동네마다 있어요. 목사님. 근데 선무도는 만나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도 한 골골산 멀어요. 그게 선무도의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선무도가 정말 수승한 수행이면서 또 일반인들에게는 건강 관련해서는 이만한 보물이 없는데 이거를 알리기가 또 쉽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제 방송에서 무도적인 어떤 스님들이 폭포에서 뛰어내리고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동작을 보시고는 나하고는 뭔가 먼 것이다. 난 저거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저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한 것이 또 발목을 하나 잡는 요인이 아닌가. 선무도는 정말 동네 곳곳에 있어야 될 보물인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방송에서도 좀 편안하고 네. 수행적인 네. 명상과 또 요가적인 부분 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방송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찬불선언과 또 동국대학교 부설 그 미래융합교육원과 또 봉은사에서 또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게 이제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그 사찰들이 있다. 그러니까 좀 사찰 쪽에서 절에 가서 좀 만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 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약간씩 대자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런 말씀 저번에 초대석에 오셔서 하신 분 계신데 하다 보니까 각산 스님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행에 관한 어떤 마음 잡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찬불선언 각산 스님 생각이 나는데 각산 스님과 인연이 오래되셨나요? 2016년도 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세계 명상 대전을 아마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리는 제가 참석을 못하고 이제 그런 큰 행사가 한다는 것은 이제 듣고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분인가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첫 이미지가 호랑이였습니다. 바로 인상이 그 어떤 당당함 그 나오셔서 표현하시는 그것이 저분이다. 나를 갖다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네. 또 마침 어떤 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런 분한테 뭔가를 좀 어려움을 토로해봐도 어떤 답을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또 있었고 지금은 뭐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시면은 이제는 선무도 수행을 하신 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신 거잖아요. 한 20년 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2016년이 되기 전까지 그럼 어떤 길로 일단 선무도 만나신 게 먼저니까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선무도를 하게 되셨습니까? 네. 마치 스님들께 저희가 출가 인연을 여쭤보는 것처럼 여쭤봅니다. 그 이제 요즘 20, 30대 청년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느 개인의 문제로고만 취급하기에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방황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시기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외국으로 용병을 가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에 제가 용병으로 가서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자유롭게 살겠다. 영화처럼. 영화에 나오는 그 스나이프 같은 어떤 멋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중에 무도를 하나 배워가야 되겠다는 어떤 용병으로 하려면 내가 좀 무술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최고의 무술이 뭘까? 최고의 무술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폭포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거 오히려 아까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해주셔가지고 그 많이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걸 보고는 이거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골굴사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프랑스 공부도 하고. 프랑스 공부도 하시고. 외인 부대 어떻게 들어가나.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나. 이제 그분들이 쓴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무도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막 이게 꿈을 펼쳤죠. 근데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무도를 하면 할수록. 엉어리졌던 이 가슴의 화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이게 순간적인 감정에 이게 지금 휘둘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순간적인 흐름에 살지 말고 큰 흐름의 나를 찾아라. 이 문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선무도를. 땀을 흘리고 발차기를 수백 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엉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에서 수련하다가 아, 이왕에 하는 거 절로 들어가자. 그래갖고 골굴사로 본산에 가서 모든 것을 접고 내려갔죠. 아, 외국도 뭐 나가려고 했는데 모든 걸 버리고 가려고 했는데 뭐 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또 생활하면서 또 훌륭하신 스승님 밑에서 또 새로운 또 불법을 또 만나고 거기에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부처님의 품 안에서 뭔가 내가 안정이 되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이 좀 또 독특합니다. 일단은 그 괴로움에 방황하다가 그렇죠. 그 용병으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얼마나 화가 많았으면 가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다 때려 부수면서 이렇게 좀 멋있게 살아봐.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날의 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뭐 비관적으로 해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뭐 이 생을 떠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내가 그래도 이 어떤 살려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적이 아니었을까. 그 뭐 약간 좀 예전에 봤던 뭐 세상아 덤벼라 뭐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과정에서 좀 센 무술 하나 내가 몸에 익히고 동양에서 왔다고 나를 얕보지 못하게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선무도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가슴에 진 응어리가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가 선무도를 접하고 항상 품고 다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관심일법, 총섭재행, 총석재행이라. 총섭 재행. 마음을 관하는 그 하나의 일이 모든 수행을 거두어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달마 스님의 관심법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 이렇게 쉽다고 선무도가 수행이라고 하는데 왜 맨날 땀 흘리고 발차기를 해야 되나? 이제 불교를 어느 정도 이제 선무도에 조금 이렇게 물이 든 다음에 아니 수행인데 맨날 땀을 흘린단 말입니다. 발차기를 하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초기 불교를 이제 가산 스님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법구경 제1개송을 만납니다. 심의 법본, 심존 심사.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최고의 지존으로서 그 모든 것을 부린다. 결국 선불교나 초기 불교나 마음 하나 보는 건데 내 마음 나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달마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순종의 개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소림사, 중국 소림사의 소림무술을 또 창시하셨단 말입니다. 아마 인도에서 오셨으니까 그 또 스님들이 하루 종일 그 면벽 수행을 하고 그 하니까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도적 수행법들, 좌법이라든가 또 요가나 명상, 또 호흡법 같은 것들을 하셨을 거로 봅니다. 지도를. 이 선무도 안에 이 모든 이런 동작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는데 선종의 개조께서도 이렇게 몸으로 하는 수행법을 전수하셨는데 이 수행자가 다양하게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고 좋지 않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행자가. 근데 이제 선무도에서는 몸과 마음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또 대표적인 분이 또 태국의 그 아라한이라고 칭송받는 아장가나
스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몸부터 단련해라. 마음은 붙잡아지지 않으니 몸을 먼저 조복시키면은 마음은 따라온다. 그래서 몸 수행과 마음 수행을 따로이 분리해서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예.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널리 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게 그러면 수련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하신 다음이셨어요? 뭐 이렇게 펼쳐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도 네. 평생 해야 되겠다. 이게 먼저 앞섰었죠. 그래서 골굴산을 나온 이후에 문화센터 강좌를 토고해서 문화센터로 이렇게 전전하다가 스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센터를 저에게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네 토굴이라고 생각하고 수행해라. 토굴이라 생각하고. 예, 13년째 토굴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니 13년이 말이 네. 쉬워서 13년이지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 했더니 한숨을 푹 쉬신 것처럼 네. 이렇게 대중적인 전파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네, 있거든요. 네. 돌아보면은 네. 마음의 행복은 찾으셨지만 여러 가지로 그 톡을 지키느라고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스님들께서 네.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를 또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 국민이 불교를 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연 따라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는 것이 인연이니까 저 또한 인연 따라서 할 사람은 하고 또 올 사람은 오고 또 그렇게 법이 이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연법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것이지 수백 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더 뭐 펼쳐지고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그 참선법을 유치원에서 그 지도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효과를 본 그런 그 사찰의 사례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성적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 성적이 좋아진다 하면 또 갑자기 또 솔깃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선무도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생활 태도라든가 집중하는 방법 개선하는 그렇죠. 데 굉장히 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가장 큰 이제 장점이 집중력 개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뭐 집중력 훈련은 최고죠. 그 움직임 속에서 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걸 따라 할 수가 없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온 가족이 다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요. 정말. 아이들 이렇게 뭔가 몸이 많이 틀어져 있고 뭔가 좀 자폐 어떤 느낌이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부모를 보면은 그 좀 영향이 큽니다. 집안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면은 너무 좋은 운동이죠.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일단은 그 20대가 80대보다도 더 몸 상태가 안 좋더라라는 그 말씀 가장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본인은 못 느끼지만은 이렇게 침잠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요새는 스마트폰 들고서는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맞습니다. 정신없이 거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되거든요. 네네. 저 아이는 언제 쉴까? 학원. 맞습니다. 또 쉬는 시간엔 게임과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왜 사찰에 주말반에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주말에 가서 이제 어린이 법회라도 하고 와라. 근데 그것도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무도를 강하게 권하신다면은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으로 딱 좀 정리를 해서 권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선무도를 통해 대자연을 접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자연을 우리가 벗어나면서 멀어지면서 자연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 교육 똑같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그다음에 공부에 그 학업의 어떠한 무게감에 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몸보다 더 만약에 아이가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하면 공부시키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몸을 먼저 돌보셔야 됩니다. 몸이 강해지면은 정신력이 강해지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예, 공부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인간 완성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 선무도 강남 명상요가센터 최혜걸 지도법사님 모시고 전반적인 수행과 여러 가지 또 불교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각자 도움이 되는 거 한 가지씩은 아마 있으신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선무도를 통한 명상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이런 대화를 나눌 네. 수 있어서 네.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네, 좋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